다른 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요즘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감염병도 혹시 보험으로 보상이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 사실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보험 중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단독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다만 2020년 1월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포함돼서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참고하시고요. 다들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톡톡 보험 설계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중년에는 보험증권을 확인하세요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 중년인 나이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체 노화 현상도 나타나고 서서히 노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중년이죠. 오늘은요, 중년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로 나눠서 꼭 살펴봐야 할 보험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년 남성들의 보험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남성들, 저희 아버지 나이대 분들이시잖아요. 보통 보면 보험 그렇게 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들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거기에 심지어 남자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여자분들보다 좀 더 밝고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도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 상담하면서 이제 보장 금액이라던가 보험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집중도가 확 떨어지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 보면 사실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까지 보면 남자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장의 내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보험 설계사라거나 아니면은 보험을 가입해 줘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가입하신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보장이 굉장히 허점이 많은 경우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나마 중년이 되면서부터는 아내분들이 이제 챙겨주시기 시작하시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도 또 불만이 많아져가지고 비싸다, 뭐 아깝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명언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명언인가요? 네, 마잘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잘떡? 마잘떡. 네. 네, 저희 조용철 전문가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떡인데. 정말요? 네. 어떤 좋아할까요? 떡이냐면, 네. 마누라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또 떡이 생긴다라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내 말만 잘 들으면 생기는 그 떡. 네, 맞습니다. 자주 드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 남성분들은 무슨 보험이 필요 있어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통계를 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평균 수명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짧고요. 질병에 걸릴 위험도도 남성이 더 높다는 점 다들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진짜 보험이 필요한 건 우리 남성분들이죠. 조영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중년 남성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직장 생활 속에서 위험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과도한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이제 위기 시기가 중년 남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성들 대부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러한 가정을 보면 요즘은 여성분들도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남성들이 좀 많이 책임지고 있고 의존하는 게 사실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성들이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경제적인 활동이 단절이 되었었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에 구멍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멍이 발생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이 정말 잘 이루어져 있어야만 그 손실된 구멍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보험하면 안 들어 나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년 남성들 분 같은 경우 가장 보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보장을 잘 받으셔야 하는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제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1위가 일단 역시 암이고요. 2위가 이제 심장 질환, 그리고 3위가 폐렴, 4위가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전체 사망의 이제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망률의 성비 역시에도 전 연령층에서 남자가 높고요. 그리고 여성들보다도 60대 남자의 사망률이 2.8배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중년이라고 해서 40대, 50대를 주로 이제 말씀드리긴 하지만요. 요즘에는 또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60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하기 전인 경우가 많아서 요즘 60대는 사회적 위치로 보나 건강 상태로 보나 노년이라기보다는 중년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좀 더 대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이제 수명 기간 차이에서도요. 여성 70세 생존율이 79.4%, 그리고 남성 70세 생존율이 57.2%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죠. 이 기준을 보더라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는 병에 걸릴 위험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경제 활동 기간 중에 사망의 위험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사실인데요. 그래서 중년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본인의 사망 또는 가장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이 이제 사망했을 때 남겨진 이제 가족들은 이제 일정 기간의 회복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망보험금은 가장의 연봉이 한 3배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요. 근데 보험회사들이 매년 발표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평균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사망보험금으로는 사실상 남겨진 가족들이 활용할 자금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년 남성분들의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할 게 가장이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사망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년 남성들은 혹여라도 뭐 사망을 한다거나 뭐 중증 질환 진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쳐서 상해를 입는다거나 이렇게 엎친 데 겹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조금 도움이 되는 이제 보험들은 이제 일반 사망보험금, 그리고 재해사망보험금, 그리고 50% 이상 후유장애 시 생활비가 나오는 이런 보험들이 조금 도움이 조금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조금 중년이다 보니까 비싼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뭐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단서 조항이 없이 사망보장금이 나간다는 장점과 혹시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조금 종신보험이 장점은 있습니다만 보험료가 조금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비싸다 이렇게 하면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60세, 70세, 80세 안에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장금이 나가는 형태의 정기보험도 있고요. 요즘은 10년 만기, 15년 만기, 아니면 20년 만기 해서 사망보장금이랑 이제 사망하고 나면 생활자금이 나가는 형태의 또 정기보험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보험 형태의 사망보장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꼼꼼히 짚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게 바로 이 사망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 대비는 잘 돼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이외에도 일단 3대 진단금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중년 남성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특히 중증 질환의 위험도 좀 높아지는 만큼 이 3대 질환의 진단금 준비 중년에 접어들면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보험은 일찍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3대 질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는 일찍 가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가입할 수 있는 가입 금액도 차이가 날 수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보험료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암과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준비한다고 가정하고 비갱신으로 20년나 100세 만기 한번 보험료를 뽑아봤더니 40세의 경우에는 27,000원에서 최대한 32,000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50세의 경우에는 37,000원에서 44,000원 정도로 준비가 가능한데 60세만 하더라도 5만 원 이상으로 훌쩍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만 높게 보면은 한 2, 3만 원 차이는 얼마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진단비를 1,000만 원만 준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단비를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준비하시게 된다면 40세, 50세와 60세의 보험료 차이는 최소 1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일찍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40대 남자와 50대 남자분들의 표준 솔루션을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험금을 좀 튼튼하게 준비하는 걸로 하셔서 상해 사망 2억과 질병 사망 1억 20년 동안 보장받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3대 진단비를 각각 3천만 원씩 준비하시고 1종부터 5종까지 보장받는 종수술비를 준비하셨을 때 40세의 남자의 경우에는 뭐 13만 원에서 많게는 한 16만 원대 정도는 준비가 가능하실 네. 것 같고요. 그리고 50세의 경우에는 19만 원에서 최대 한 22만 원 정도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든든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이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빨리 준비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솔루션들 좀 살펴봤는데 사망보험금 그리고 3대 진단금 거기다 실손보험까지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중년 남성들이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보험들 더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노후를 대비하는 시기가 중년이니만큼 저축성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축성 상품과 연금보험을 하는 건 우리가 노후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죠. 뭐 손녀가 오면 용돈도 좀 주고 네. 그리고 가끔 뭐 부부끼리 여행도 좀 다니는 그런 노후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연금과 저축을 하는 건데요. 너무 늦은 시기,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이러한 연금과 저축을 준비를 한다면 이율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리 이율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복리, 내가 낸 돈 내가 돌려받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5천만 원 냈는데 5천만 원밖에는 돌려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시간적인 거 10년, 20년을 넣는데 5천만 원 받으려고 5천만 원, 10년, 20년을 허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았었을 때 40대, 50대에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게 저축성 상품과 연금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금을 준비할 때는 뭐 사망보험금을 일정 기간 가지고 가되 그리고 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활용한다거나 정말 연금보험만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높은 이율을 적용한 회사의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하는 중년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렇게 중년 남성들이라면 꼭 준비를 해야 할 보험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디 가서 또 엉뚱한 보험 가입하고 오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체면 때문에 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원칙들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중년 남성의 시청자님들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종신보험을 이제 저축으로 알고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가입을 하셨냐라고 여쭤보면은 나중에 다 환급된다고 해서 그래서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체면상 가입을 하시더라도요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년 남성들이 이제 바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이다 보니까 뜻밖의 사고나 또는 질병의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는 본인의 직업을 또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도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향후에 이제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라도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바뀐 직업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질병의 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질병부터 이제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바로 3대 질병인 암과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년 남성들에게 많이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을 잘 커버하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셔서 이제 가입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건강심사평가원의 이제 통계에 따르면요, 남자들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는 전립선 이제 질환에 대한 그런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식기 질환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비가 제대로 나오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전립선암이 소외감이 아닌 일반암에 포함하여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지도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 중년 남성분들 지금까지 보험 알아서 뭐 잘 가입해 뒀겠지, 뭐 들어둔 거 있더라 생각만 하지 말고요. 이 기회에요. 보험증권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보험 솔루션 저희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중년 여성분들은 예전부터 가정주부였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래서 아마 이 사망보험금보다는 질병 관련된 보험들을 좀 꼼꼼하게 준비하신 편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도 질병보험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성이 이제 가장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이라면은 뭐 사망 보장금을 준비해야 네. 되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장금이 1순위가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은 일단은 이제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갱년기가 시작이 되면서 네. 호르몬의 많은 변화들로 인해서 여성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특정 질병이라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고밀도가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요즘은 성인병에 많이 또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실제 통계를 보니까 손목 통증 증후군 환자의 80% 정도가 여성이라 하고 네. 이중 과반수 이상은 40대, 5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집안일 많이 하시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집안일도 집안일이고 또 요즘에는 직장 생활도 병행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또 젊었을 때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때 손목을 많이 쓰셔가지고 네.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골다공증이라던가 그 관절이 약해지시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쉽게 다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나 상해와 관련된 치료비들을 좀 적절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또한 중년 여성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이고 무릎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하중을 지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연골이 이렇게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뭐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는 여성분들은 특히나 남성분들에 비해서 골밀도도 좀 작고 근육량도 작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방치하거나 그렇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삽입술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미연에 조금 손상이 되었을 때 뭐 내시경을 삽입해서 수술하는 뭐 내시경 삽입술이나 근데 이런 걸 방치를 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공관절 삽입술 같은 경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비 플랜이 좀 잘 이루어져 있어야만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술비 부분도 상당히 좀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상해 관련 진단비나 치료비도 좀 준비를 하셔야지만 수술비도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톡톡 보험 설계 중년 여성들의 보험 저희가 좀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질병 관련 수술비도 챙겨야 하지만 또 이 3대 질환 진단금도 중년 여성들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3대 질환 진단비야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활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또 몸의 여러 부분이 노화가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몸의 흔적들이 뭐 장애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암이라던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치매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후유 장애들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3%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 장애를 반드시 좀 준비를 하셔라라고 여성분들에게 네.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질병 후유 장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좀 비싼 특약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어지간하면 가입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좀 준비하실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남성분들과 동일하게 여성분들에 대해서도 표준 솔루션을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3%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 장애 진단비 3천만 원에다가 3대 진단비, 그러니까 암 진단비 3천,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을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 종수술비를 90세의 만기로 구성을 했을 때 40세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최소 8만 원대부터 많게는 한 10만 원대 초반이면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50대 여성의 경우에는 최소 9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많게는 한 12만 원 정도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비갱신으로도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까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년에는 보험증권을 꼭 확인해 보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죠. 전문가들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화 전문가입니다. 중년이 아름다우시려면 보험증권을 살펴보아라.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중년이 아름다우시려면 젊음을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밝은 생각을 하여라. 움켜쥐지 마라.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감정에 솔직하라라는 문구를 봤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보험증권을 이 시점에 살펴본다면 나머지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중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그렇죠? 네. 박성일 전문가님.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록과 지천명도 대비하기 나름이다. 네. 네, 우리가 40을 부록이라고 하고 그죠.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돈 없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아무리 부록이나 지천명이라도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의 뜻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록과 지천명도 제대로 대비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명한 부록, 현명한 지천명 맞으시기 응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톡톡 보험 설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톡톡 보험 설계가 방송됩니다. 보험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져 가입하자. 전문가한테 무료 진단 받으니까 보험료가 요새 확 줄었어요. 맞습니다. FMS의 전문가들이 20여 개 보험사의 수많은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추천해 드립니다. 중복 가입된 보험이 서너 개 있었던 거죠. 싹 정리했습니다. 중복 보장을 싹 없애드리고 남는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쌓이도록 도와드립니다. 낸 돈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바꿨어요. 적금 든 기분이죠. 갱신 때마다 매번 오르는 보험료 그냥 두지 마시고요. 평생 안 오르는 걸로 즉시 바꿔드립니다. 안 찾아간 보험금 아직도 무려 10조. 몰라서 깜빡해서 못 찾은 내 보험금. 이론 한 장 남김없이 다 타게 해드립니다. 숨은 내 보험금 찾기.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리모델링 하시고 아낀 보험료는 노후에 대비하세요. 보험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져 가입하자. 이상벽의 무료보험 진단. 불철주야 24시간 실시간 빨리빨리 이상벽 무료 보험 진단. 보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원스톱 올케어.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꼭 무료 진단 꼭 받으십시오. 톡톡 보험 설계 2부 순서 시작됐습니다. 2부 이 시간에는 시청자분들 직접 목소리 들어보고요. 보험도 꼼꼼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이죠.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전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자기소개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떤 내용이 네. 궁금하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62세고 공인 중개사로 일하고 있어요. 네. 오늘 아들 보험이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아들이 39살, 40쯤 됐는데 도통 보험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친한 친구한테 설계사 소개받아서 아들 보험을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한번 점검을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했어요. 아드님이 아직 미혼이시군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전문가분들이요, 전반적인 보험 사항 좀 체크해 주실 텐데 혹시나 조금 신경 써서 상담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면 지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애들 아빠 쪽으로 암으로 고생한 사람이 몇 명 있는 편이라서 저희 친정 쪽으로는 또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이나 뇌경색 치료받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더 든든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들이 업무 때문에 운전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운전보험도 따로 가입해야 하는지 잘 체크받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 하나씩 저희들이 좀 분석을 좀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드님 보험을 가입해 놓으신 상황이 7개를 가입해 놓으셨는데 네. 보험료는 76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모두 생명보험사 상품만 가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유, 네, 뭔가 균형이 안 맞는다는 네. 거죠? 일단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2002년에 가입하신 암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보험료도 저렴하고 이미 납입도 끝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납입이 끝나고 보장만 받고 계시는 상황인데 내용도 살펴보면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암 진단비도 4천만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뇌출혈과 뇌경색, 급성심근경색까지 각각 1,000만 원씩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상품의 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경계성 종양만 소외감으로 빠져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반암 진단비로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이 보장 만기가 30년 만기로 짧아요. 그래서 아드님이 지금 39살이신데 51세면 이제 보장이 끝나게 되는 좀 10여 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약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가입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 보장이 5천만 원에 암 진단비 2천,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가 2천, 급성 심근경색이 2천, 각종 이제 수술비 특약과 입원 특약이 함께 추가가 되어 있으신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20년 납중 이제 15년을 납입하시고 5년 정도 남으셨어요. 네. 그리고 문제가 이제 2006년부터 가입한 이제 4건의 생명보험사 상품인데 그 중에서 이제 CI 보험이 이제 2건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방송 때마다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그 이슈 한가운데가 바로 CI 보험이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CI 보험을 2건이나 이렇게 가입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설계사가 먼저 가입한 CI보험에 부족한 게 있다고 추가해서 가입했고요. 그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게 마음에 들어서 가입했는데 이후에 몇 번 병원 예약할 때 도움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유용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헬스케어가 도움을 받았다니까 다행이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른 증권도 한번 볼 건데요. 2013년도에 가입한 종신보험은 이게 다른 게 없고 이제 주계약, 즉 사망보장금에다가 실손보험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가입된 변액종신보험 또한 주계약, 즉 사망보장금이 1억으로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상품인데요. 시청자님은 혹시 이 두 상품을 가입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래 두면 은행 저축하는 것보다 좋다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종신보험은 저축이 일단 아닙니다. 이것도 진짜 특집 한번 해야 될까 네. 봐요. 네. 그나마 최저보증 이율이라는 걸로 불이가 되는 금리형 종신보험의 경우라고 한다면 아주 오랫동안 유지를 했을 때 환급률을 그나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나중에 아주 먼 훗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변액종신 보험의 경우에는 물론 사망보험금은 이 펀드의 수익률과 상관없이 보장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환급률은 펀드의 수익률에 비례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변액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변액 상품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변액연금이라던가 변액 유니버설 보험의 경우에는 펀드의 비중을 굉장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다라고 하면 주식형 펀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투자할 수 있지만 이 변액 종신 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변액 상품하고 다르게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최대 40%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 안전자산인 채권형 펀드에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축이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시청자님들 이렇게 변액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솔루션까지 일단 전문가분들이 잠시 후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외에도요, 우리 시청자님 가입하신 보험 보니까 이 아드님 보험 중에 치아보험도 가입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으로만 지금 월 매달 나가고 있는 보험료가 76만 원이 넘는 상태이거든요. 76만 원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내는 돈에 비해서 보장이 알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아드님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이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보통 가장이었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때 이렇게 가입들을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질병 후유 장애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없어요. 다만 암만 1억 6천, 그리고 그중 CIA 암 진단비가 한 8천 정도,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없어요. 단지 뇌졸중 진단비에 포함되어져 있는 뇌경색 진단비만 1,000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더구나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한 질병 진단금에 중증 치매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 76만 원이라는 납입 보험료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지만 보장 부분에 대한 건 너무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일단 가족력이 이제 암과 그리고 혈관 질환이 다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암에만 치중되어 있는 이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인 이제 보장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 보험은 임플란트 보장을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서 계속 유지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납입이 끝난 이제 암 보험과 그리고 2005년에 가입한 종신 보험도 일단 유지하시는 것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생명보험사에 치중되어 있는 보험은 저희가 다른 이제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케어 서비스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고 많은 혜택을 보셨다고 하니까 헬스케어 서비스가 잘 구성되어 있는 CI 보험이 아닌 GI 보험으로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G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이제 뇌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해보험사 쪽으로 보완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3%부터 보장되는 질병 비유 장애, 그리고 단독 실손으로 이렇게 구성을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월 보험료가 55만 원 정도, 일단은 이제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은 5년만 더 납입하시면 되니까 월 보험료는 30만 원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더 내고 나면은 월 3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반 이상이 줄어드네요. 보험료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보장의 내용은요 훨씬 균형 잡힌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암 진단비는 지금 1억 6천만 원이 있었던 거에서 중대한 암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지 중대한 암이 아니라 그냥 일반 암으로 1억 정도로 진단비를 조정해드렸고요. 대신 그동안 없었던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던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넣어드려서 뇌경색으로 혹시라도 진단 받으시게 된다면 기존에는 1,000만 원밖에 없었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진단비가 4,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뇌출혈로 혹시 진단 받으시게 된다면 GI 진단비까지 포함해서 1억까지 진단비는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의 기존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GI 보험으로 최대 7,5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 장애까지 부과하여서 중증 치매라던가 여러 가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장애 상태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명보험밖에 없었던 거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던가 운전자와 관련된 특약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료는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중에 아드님이 이제 아직 미혼이라 하셨으니까 뭐 결혼한다거나 해서 나중에 아이가 생기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점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적으로 뭐 가입하신 해당 GI보험,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 헬스케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드님의 직계 가족까지 그리고 아드님이 결혼을 하면 며느리까지 그리고 손주까지 이러한 헬스케어 기능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참으로 그 헬스케어 서비스 기능이 뭐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네, 아들이 39인데 얼른 장가 가서 보험 관리도 며느리가 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네요. 아유, 네. 네, 이렇게 아들 보험 점검을 싹 받고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일단 만족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아드님의 결혼을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 방송 후에 전문가들이요 따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전화 끊으시고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톡톡보험사계 오늘 두 번째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내용 궁금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5세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상담 신청하게 된 건 제 보험과 남편 보험 분석을 받고 싶어서 연락했는데요. 한 달 보험료가 9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사실 보험료도 좀 부담스럽고 보험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90만 원. 여기도 상당히 좀 비싼 보험료 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보장을 봐야 진짜 비싼지 알겠죠.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현주 전문가님이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먼저 시청자님 보험부터 살펴드릴게요. 실손이 특약으로 들어간 생명사의 CI 종신보험 이제 한계가 있는데 보험료는 약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주계약 1억에 특약은 실손, 종수술비, 입원비, 상해 특약과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CI 특약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이 주계약을 뺀 나머지 특약들은 모두 갱신형이고 또 80세 만기까지입니다. 아, 네? 모두 갱신형이라고요? 그러면 종신토록 보장된다고 했는데 80세 만기라는 건 또 뭔가요? 여기서 종신토로 보장된다는 것은 주계약을 말하는데요. 이제 주계약이 1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 사망하시게 되면 1억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같은 CI라는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전체 진단자금, 전체 보험금 1억 중에서 먼저 80%인 8천만 원을 먼저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0%인 2천만 원이 사망보장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보험입니다. CI 사유는 무슨 말인가요? 이 CI 보험은 크리티컬 일리스의 약자여서 이 크리티컬 그러니까 그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진단비를 드리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보험금의 일부분을 주는 건 맞는데 이 중대한 사유라는 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생각하는 중대한의 수준과 보험회사가 설정해 놓은 규정해 놓은 중대한의 수준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암만 걸리면 다 중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암 중에서도 중대해야 되는 것이고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의 경우에도 진단받았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보고 그리고 나서도 중대한 게 인정이 된다면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CI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진단받고 바로 청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이 CI 보험의 경우에는
80% 선지급형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으셨다. 근데 주계약이 1억이다라고 하면 1억에 80%인 8천만 원을 드리긴 드리지만 일단 한번 지급해 놓고 나면은 이 주계약으로는 다른 질병 걸렸을 때는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들도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단비가 나가고 나면 사망보험금은 확 줄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설계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가입하신 건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님의 또 두 번째 CI 진단 특약이 들어가 있으신데요. 이것은 두 번째 진단을 받게 되면 4천만 원의 진단금을 수령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이게 특약의 구성이 80세까지 끝나는 거고, 안 좋은 게 3년마다 갱신된다는 게 너무도 안 좋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다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그럼 그 나머지 보장들은 어떤가요? 네, 나머지는 이제 종수술비 이제 특약이 있는데요. 시청자님의 이제 종수술 특약은 총 5종으로 1종에서 이제 5종으로 최하 이제 2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수술 이제 1위가 보통 백내장 수술이고 2위가 이제 제왕절개 수술, 3위가 이제 치액 수술인데 이 세 가지 수술은 최하인 1종이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20만 원을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대장 용종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2종이 해당되어서 50만 원. 그 외에 또 중대한 뇌혈관이나 심혈관 수술 등 이런 큰 수술들은 5종에 해당되어서 500만 원을 이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런 진단금은 사실 1회로 끝나시면요, 이런 수술들은 또 반복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모든 수술에 대해서 500만 원을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게다가 이것도 또 갱신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비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암 입원비 10만 원,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시 3만 원씩인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 또한 이제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생명사 입원비가 되다 보니까 3일초가 4일째부터 되는 날부터 입원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해 특약으로는 이제 골절 진단비가 30만 원 있고요. 화상 진단비 20만 원, 재해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80% 이상 진단을 받게 되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씩 해서 10년이 지급되는 특약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몇 년 전에 병원에 잠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3일 입원했었거든요.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그 입원비가 안 나와서 왜 그런가 했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맞습니다. 시청자님이 생각했던 보험이랑요, 실제 보험 내용이 좀 달라서 일단은 당황스러운 부분 많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리모델링 방법까지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시청자님 보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남편분 보험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죠. 남편분 보험도 사실은 시청자님 보험하고 비슷합니다. 아, 네. 네, CI 보험이고, 그리고 주계약 1억에 실손 특약과 나머지 특약들이 다 3년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험료는 한 45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남편분께서는 그 손해보험사에 운전자 보험을 하나 추가를 하고 계셔가지고 요건 5만 원 정도 보험료 나가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운전자 기본 3대 기본 특약이라고 얘기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과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그리고 벌금 2천만 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저희가 많이 드리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운전자 특약은 조금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최소한 1억 이상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민사소송 법률 지원 비용 같은 것들도 많이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리는 특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을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혹시 근래에 뭐 아프셨던 이력이나 뭐 특별한 병력 사항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요. 지금 분석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보험료 90만 원이 받을 수 있는 보장에 비해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네. 저는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80세 말고 100세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줄어든 보험료로 치매나 간병 아니면 연금을 준비하고 싶거든요.
네, 충분히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만족드릴 수 있는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암 진단금 5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2천,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1,000만 원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2천만 원, 뇌혈관 수술비 2천, 심혈관 질환 수술비로 2천만 원 등 3대 질병을 이렇게 각각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리고 종수술비를 대처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각종 수술비와 이에 뭐 암 수술비, 암 입원비, 그리고 아까 뭐 입원비 같은 경우 4일째부터 받을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첫날부터 받을 수 있는 입원비를 구성을 해서 20년 납 100세로 무해지 환급형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지금 현재 납입하셨던 보험료 대비해서 많은 부분이 저렴하게 되거든요.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약 18만 원 정도로 감액될 수 있고요.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22만 원 정도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 실손은 단독 실손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시청자님과 배우자님 모두 약 2만 원의 이제 실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야, 근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 절감 효과도 좀 대단하네요. 시청자님 경우에는 기존보다 2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거고 남편분도 21만 원 정도, 그러니까 두 분 합쳐서 약 43만 원 정도 절감 효과 기대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 그럼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높은 보험료를 제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었네요. 아이고, 좀 네. 억울해지려고 하네요. 그러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통해서 받아보는 보장 분석의 리모델링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두 분 다 혹시 운전은 하고 계신가요? 네, 운전해요. 안 그래도 남편은 운전자 보험이 있고 저는 없어서 하나 들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좀 들어야 하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로 다 해결된다라고 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형사적 책임을 지는 부분을 자동차 보험에서는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도 저렴한 운전자 보험을 조금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자님 남편분하고 운전자 보험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더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고 해서 사고 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이제 1억까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에 대인 벌금 2천만 원과 대물 벌금 500만 원,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다쳐서 수술하시게 되면 상해 수술비 100만 원에 뭐 골절 진단비,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게 한다 하더라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면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남편이 혼자 들어놓은 운전자 보험이 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운전자 보험 두 사람이 합해서 4만 원밖에 안 되는 네. 거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배우자분께서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보시면 조금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상단 부분 보면 납입보험료, 뭐 보험 보장의 기간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장 보험료 그리고 적립 보험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장 보험료는 2만 7천 원, 그리고 적립 보험료가 2만 3천 원. 이 적립 부분이 지금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 해지했었을 때 네. 아니면 만기 시에 돌려받는 형태로 주겠다라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보장 부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2만 3천 원씩 매달 저금한 셈이네요. 시청자님이요. 앞서 줄어든 보험료 아낀 돈으로 뭐 간병보험이나 연금보험 새롭게 활용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전문가 통해서 상담하고 결과 들어보니까 리모델링 효과 아주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절감했으면 다른 보험 가입하셔도 되고요. 따로 적금을 또 드셔도 되겠어요. 네, 오늘 여러 가지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줄어든 보험료 다른 곳에 쓰기 전에 얼른 상담받아서 연금보험부터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맞아요. 또 괜히 쓰게 되기 전에 차라리 현명하게 다른 보험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방송 중이라서 시간 관계상 잠시 전화 끊고 기다려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따로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분 다 보험료 절감 효과를 좀 제대로 보신 것 같아서 저희도 뿌듯한데요. 저희 톡톡 보험 설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똑똑한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